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파장이 정치권에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야 모두 오늘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빠르게 불법 감금을 풀고 이제 관저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신 있게 좀 항고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절차적인 하자나 흠결 논란이 계속 있었고요. 또 수사건이나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도 불법 청구다 이런 위법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의 사법기관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어요. 특히 검찰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절차적 흠결을 실행한 검찰 특수본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구속 석방을 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끊는 이 자체도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이 사법기관의 판단보다도 더 우위에 서는 상황을 자초했다.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죠. 형사소송법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구속기한 그 산정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한 겁니다. 법원도 기존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라고 정리한 후에 날짜로 계산해 왔던 거를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한다는 것이 검찰의 지금까지 실무 관행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212조 2의 7항에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의 구속 기한 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법원에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그리고 반환된 날까지는 구속기한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때로 규정하고 있냐 날로 규정하고 있냐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날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구속기한 산정할 때도 27일까지로 봤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적으로 구속기한 도과가 되면 바로 구속 취소하고 석방해야 된다는 주장을 1월 23일, 25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신속히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법문에도 반하고 지금까지 수사 실무에도 반하고 날로 계산해 왔던 다른 사례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완전히 바꾼 거기 때문에 즉시 항고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히 대검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석방지휘할 것을 특수본에 지시했다는 게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특수본은 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구속기산 산정은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에서는 빨리 석방 지휘를 해라라고 하는데 특수본에서는 고민하겠다라고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치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석방 시위를 한다는 얘기는 들리진 않고 있거든요. 대검과 특수본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한 주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지 어떤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 법원의 판결이 말입니다. 판시가 명확하거든요. 네.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논란에 대한 절차적 흠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그러니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적시 항고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구속 집행정지나 구속 취소나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이번에 대검에서
그 석방주의로 결론이 간 것도 이 대목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 특수본이 무엇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법원에 적시 항고를 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위헌 위법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뭐 검찰이 절차적 흠결을 실행해놓고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저는 도대체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맥락이거든요. 예,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의 이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 위헌 판결 받은 부분이 있다, 즉시항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거 그 위헌 판결을 받은 즉시항고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사소송법 101조인데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는 구속이 돼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이건 법원의 직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한시적으로 구속영장 집행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뿐이고요. 네.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를 들면 피고인의 가족 중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 일주일 정도 구속 집행을 정지시켜 가지고 이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기간 정도를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없으면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 법원이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즉시 항고에 의해서 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7일 정도의 구속 집행 정지 효력을 법원이 결정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법원이 결정한 건데 검사의 즉시 항고로 그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즉시 항고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그리고 영장주의에 반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인신의 구속은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권으로 인해서 법원의 영장주의 효력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였고요. 그 결정에서도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는 다르다고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적시를 해 놓습니다. 구속 취소는 이 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속 집행 정지와 다르다고 판시를 했었고요. 이번 사건도 역시 이 날짜 계산, 구속 기한에 대한 날짜 계산의 범죄적 해석 문제가 들어가 있고 또 그 밖에 사유로 들고 있는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소위 말하는 절차적 수사권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거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뭐 관할권이나 이런 부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에 의한 구속이어서 취소한다 그런 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지금 공수처법상 이 검찰과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지위와 역할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해석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에 향후에 절차 위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번에 아예 그냥 구속 취소를 인정을 해서 네. 초기에 이 논란을 일시적으로 일단 뭐 한번 정리하고 간다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원의 결정은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이 형사처법 93조의 구속 취소 사유에 명확히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1심 법원 이 판단을 했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1심 법원의 판단 안에는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와 관련된 이런 사유로 구속 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뭐 날로 계산했느냐 시간으로 계산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사흘이냐 33시간이냐 너무 차이 나잖아요. 관행이 어찌했든 간에 원래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인신구속은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에서 산정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33시간하고 72시간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아까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취지의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본권을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별이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절차적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권과 관련된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권이 잘못 적용이 되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판결인데 이것을 뭐 일시적으로 집행정지하는 거하고 기소를 취소하는 거하고 구속을 취소하는 거와 다르다고 그렇게 몰아붙일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피고인 중심주의, 인권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좀 나눠서 가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산정 부분이 뭐 아까 형법에 있는 규정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인권을 좀 더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으로 정하는 부분은 약간 진일보된 판례일 수 있다라는 일각 법원에서의 법조계에서의 주장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그냥 한 번 더 테스트 받아야 된다, 항소하겠다, 즉시 항고하겠다 하면 위헌법률 심판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럴 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2011년에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결국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즉시 항고를 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택할 문제이고 네.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기한 산정에 대한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것이 본인들의 명백한 실수고 법적 형상의 오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아하.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기존과의 판단을 완전히 달리한 판결 판례이기 아닙니까?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어떤 관련 유사 사건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체포적부심, 체포,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다 하나의 사건에 묶여서 구속 기한을 계산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유사 사례에서 구속 기한 계산의 문제로 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법원으로서는 당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그러면 구속 취소 관련된 사건에서 즉시 항고권에 대해서도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해석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전에 이미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데한 판단이 있었는데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내란죄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갑자기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이 구속기한 계산에 대한 선례라든가 형사소송법의 뭐 문헌 규정 이런 거를 달리 해석한 부분은 검찰로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 피고인의 이익 관점 말고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문헌상 날로 규정돼 있고 지금까지 수사실무가 그렇게 해온 것을 완전히 뒤집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검하고 지금 특수본이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여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특수본의 특수본부장 고검 검사시죠. 옷을 벗을 각오를 하더라도 대검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 대검의 지시와 이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본 간의 어떤 단순의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라면 법원의 이 판단에 대해서 적어도 수용할지 무조건 거부한다 이게 아니라 상급 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소신을 좀 명확히 해서 대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검과 특수본의 이견은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대검의 지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대검이 이걸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적시 항고하는 걸 포기해라. 석방 지휘를 지휘를 해라. 한 건데요. 예, 석방 지휘를 한 건데 왜 이걸 공개를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고요.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끌어오는데 검찰이 한 실수나 하자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2012년에 헌재의 위헌 판결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이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검찰이 얻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해서 거기서도 기각이 되면 예. 검찰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특수본이 무슨 생각을 가진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세현 검사장이죠. 서울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검사장인데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인신구속 기간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정치적 의도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간의 산정 얘기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사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판결에서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영장 쇼핑의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을까? 이런 두 가지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뭐 수사권 문제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직권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해서 직권남용죄를 걸어서 간 건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흔적이나 증거나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 수사는요.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행사소추하는 해당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불법 수사다 이 얘기고 그다음 영장 청구도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한 게 아니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도 한 차례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공문서 위조해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해가지고 안 했다, 못했다, 뭐 그런 적 없다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누락시켰거나 명세를 뺐거나 했던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술칼에 세균이 덕시덕시 묻어 있으면은 어느 환자가 믿고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태가 딱 그런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회피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추가적인 그 법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수사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헌법이든 법률이든 관련 법률의 그 공백이나 허점이나 이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주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즉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함께 영장 쇼핑 논란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결정문의 그 내용을 오독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정문의 2항 그러니까 그 밖에 구속 취소 사유라고 적시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고 지금 얘기한 수사권 문제에 이 직권남용 쪽에 관련 범죄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한을 나누어서 쓴다거나 또 한 문제라든가 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 수사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인치라는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위법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장과 위법적인 논란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이 보기에 현재 공수처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수처 검사, 검찰청 검사 간의 지위, 둘 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나 해석도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판단도 뭐냐면 그래서 이 구속 관련된 절차, 구속 기한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이른 판단을 한 거고 그것도 판단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기소돼서 공판 절차가 시작한 단계에서 절차적 명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의 수사의 어떤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고 갔을 경우에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일단 구속 취소는 해서 향후에 이 문제 때문에 절차적 위법 문제가 하나로 또 본안에서 다퉈지는 그 위험성을 먼저 제기하고 달리 판단을 받아봐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밖의 사유로 구속 취소가 인정됐으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까지 위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이 등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회에서도 당장
법원이 내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도 역시 판단을 명확한 게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공판의 본안에서도 이 부분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할 것이지만 네. 구속 취소 결정 단계에서도 즉 시한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받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인권 부분을 조금 더 앞세우기 때문에 빠르게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중점되는 사안은 물론 이 사안, 형사재판과 이 탄핵 사안은 다른 사안이지만 혹시나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또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변론 종결됐으니까 평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평의를 몇 차례나 할 거냐, 평결까지 가는데 몇 차례나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법원의 판시에 네. 뭐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적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재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적 흠결로 인한 향후 재심 등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털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불문에 붙이더라도 일단 요번에 탄핵이라는 게 내란 혐의를 주요 고리로 해서 탄핵 사태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뭐 헌재가 받지를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예.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했던 주요 피의자라든가 참고인 그 수사 기록들 있잖아요. 이 수사 기록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참고해서 반영할 거냐 하는 그런 부담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요번에 법원이 공정한 재판과 재심 발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판시를 했잖아요. 그 헌재가 공정한 판단이라든가 이게 헌재가 내릴 판결이 이후에 역사적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늘어났다. 따라서 처음보다는 평결의 평의 시간이 한두 차례 더 최소한 한두 차례 더 늘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상이 보통 이제 다음 주 이제 결론 날 저는 건데 다음 주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4일 정도를 보는 건데 네. 14일까지 평의 시간을 평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일간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보다는 10일간이면 많은 평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거리도 많고 과제도 많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평의 횟수가 좀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14일 금요일은 넘기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에는 이 결정은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을 겁니다. 고려할 여지가 없고요. 지금까지 절차 진행해 왔던 내용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해서 탄핵 소추 사유,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포고령의 위헌 위법, 국회 선관위의 개헌권 투입 위헌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고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절차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과 다른 판단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와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법원의 결정은 내란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의 절차적 문제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제 법원의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절차와 증거를 다시 검토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걸로 보고요.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 사항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언제로 예측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뭐 다음 주 중에 선고를 예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평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 사건 자체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추어 평의가 오래돼 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기본적으로 재판관이 정리한 쟁점만 8개였고 세부 쟁점까지 하면 15개였고 관련된 결정문에 소수 의견까지 다 기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 후 11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이미 10일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길어지고 있긴 한데 이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이런 정도로 보이는 것이지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거나 최근에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여론의 상황 때문에 재판관들이 일부러 뭐 시간을 늦추거나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 다음 주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아마 여야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국민들도 지지층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전이 되고 있지만 또 탄핵 심판에서의 가장 핵심 증인 또 핵심 증언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궁금증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법의 심판으로 수사로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어제 고발을 예고를 했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 하겠다. 강요와 위정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박종근 특전사령관과 관련된 뭐 전화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양심 고백하란다 이거고요. 구체적인 날짜로 가자면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출연하기 하루 전인 12월 5일 날 그 회유를 받았다. 그 곽종근 사령관의 부하이자 측근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그 회유를 받았고 리허설까지 했다. 그게 나왔고 12월 10일 날 부성찬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곽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공익제보자 신분을 해주겠다, 민주당이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부승찬 의원은 변호사를 뭐 선임을 뭐 알선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뭐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오염 메모에 이어서 오염 정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언을 고비로 해서 국헌 문란, 폭동 뭐 이렇게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과정 자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고요. 향후에 형사재판의 그 범죄 여부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관건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논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홍장원 차장하고 곽종근 사령관을 공격함으로써 마치 이 비상계엄 내란의 주요 증거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 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오염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인데 곽종근 사령관 말고 곽종근 사령관 지시에 의해서 복명을 했다는 이상현 공수 1여단장의 국회에서의 진술, 검찰의 진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수방사 경비단장인 조상현 경비단장의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수방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진술은 그럼 누가 오염시킨 건가요? 14명의 체포 명단, 조지호 경찰청장 상세하게 돼 있고요. 방첩 사령부 예하의 지휘관들도 똑같이 체포 명단의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이건 다 누가 오염시킨 겁니까?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곽종근 사령관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누구로부터도 회유를 받았거나 압박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김현태 단장인데 오히려 김현태 단장은 성완종 국방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만난 이후에 기존 진술과 교묘하게 바뀝니다. 물론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뒤엎은 건 아니지만 이런 취지의 진술.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본다, 민주당에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본인이 위증을 했습니다.
텔레방 운영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 직후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텔레방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들의 국회짐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던 사실을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증을 하고 있는 김현태 단장의 말을 신뢰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됐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지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종근 사령관 회유됐다고 하면 회유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선호 문제하고 공익제보자 신분 지정인데 둘 다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 못 해줬고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김현태 단장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진술 번복이 있은 이후에 곽종근 사령관이 변호인과 통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김현태를 내가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그 통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데 만약 회유 주장이라고 하면 회유와 조건이 하나도 실현이 안 됐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왜 본인은 회유당한 적도 없고 본인의 진술은 사실에 기반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명확하게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다고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짧게. 이게 회유된 겁니까? 아니, 짧게 하시겠습니다. 공포를 이용한 해유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내란 주요 종사자 되는 거야. 당신 우리 말 들으면 거기서 빠져나가게 도와줄게. 그 방법은 공익 제보자가 되는 방식이고 우리가 알선해 줄 수 있어. 당신 돈 없지 변호사 대줄게 이 얘기잖아요. 거기에 무슨 대가가 그거보다 더한 대가가 있겠습니까? 무슨 현금 무르미를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 식의 그거는 맞지가 않고요.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은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에 나왔을 때 울먹거리는 표정을 지을 정도로 절박한 심정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 공포를 활용해서 했다는 것인데 무슨 금전거래도 아니고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